경제를 넘어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는 시간, 첨단 IT 기술과 가상화폐 이슈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립니다. 스마트한 경제, 디지털 에셋 박범수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범수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구글 소식부터 좀 여쭤볼게요. 구글에서 챗 GPT를 뛰어넘는 챗봇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무래도 구글은 오픈 AI가 챗 GPT를 이제 출시를 하고 인기를 끌면서 AI 경쟁에 이제 뛰어들고 있는 모습인데, 대상은 구글 자회사 딥마인드입니다. 딥마인드가 오픈 AI의 챗 GPT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챗봇을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미국 IT 매체 와이어드는 딥마인드 CEO인 데미스 하사비스가 챗 GPT를 뛰어넘는 챗봇 제미니를 개발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제미니 개발에는 딥마인드 AI 프로그램 알파고가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이세돌 구단과 이제 바둑으로 이제 둔 것으로 화제가 된 알파고를 얘기하는 건데요. 네. 딥마인드는 이제 텍스트 분석뿐 아니라 문제 해결이나 문제 생성 등의 기능도 함께 이게 포함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선두는 챗 GPT가 달리고 있지만 사실 구글도 저번에 바드 출시 등 이제 AI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어서 구글이 어떻게 또 합류하고 경쟁할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예, 챗봇 이름이 제민이라고요? 제민이? 네, 맞습니다. 제민입니다. 제민이네. 이름이 조금 더 친숙한 것 같긴 해요. 예. 네. 어느 정도의 또 챗봇을 개발해낼지 이거 좀 기대가 되고. 예, 제민이 우주선 이름이랑 같은 건가? 예,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네. 예, AI 소식 이어서 여쭤볼게요. 바이든 대통령이 AI 반도체 중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인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경쟁국의 기술 발전 우려를 표하면서 중국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문제는 이걸로 타격을 보는 업체들이 있다는 건데요. 엔비디아와 AMD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엔비디아 등에서 만든 AI 반도체, AI 칩을 중국에 수출하는 걸 빠르면 7월 초에 금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는 AI 칩 시장 패권을 이러다 미국이 상실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가 AI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이 AI 칩을 굉장히 잘 만들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주가가 180% 정도 급등하는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규제 조치로 이제 오히려 그런 관심도가 꺾이고 본인들 사업에 이제 우려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이고 있는데, 미국은 특히 이제 수출된 AI 칩이 화학 무기나 컴퓨터 악성 코드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이제 규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중인 거고 아직 뭐 발표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거고요. 네네, 보도만 사실 나왔을 뿐이고, 근데 이제 7월 초 정도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언제쯤 이렇게 빨리 이렇게 이런 조치가 진행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상자산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게 올해 초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법이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용자 보호법은 국내 최초의 가상자산 제정법안입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원래 2021년 5월에 가상자산 제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약 2년여간 제정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상자산법이 전무한 상황에서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정무위에서 논의가 시작이 됐고요. 5월 11일 국회 정무위, 그리고 어제인 6월 29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까지 올라와서 사실 방금 나온 소식인데, 네. 오후 2시에 이제 본회의가 열렸고 오늘 통과가 되면서 국내 최초의 가상자산 제정법이 탄생을 했습니다. 아, 본회의도 통과했네요. 네, 방금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끝으로 전해드릴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엔터테인먼트사 초록뱀 그룹의 원영식 회장이 구속됐다고 해요. 이게 가상자산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가상자산과 어떤 연관성이 있으실까 할 수도 있는데, 예. 거래소 빗썸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이제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의 돈줄 역할을 초록뱀 원영식 회장이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검찰은 강종현 씨가 빗썸 관계사에 거액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원영 직회장이 주가 조작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초록빛그룹은 엔터 기업인데 그 초록빛 미디어의 최대 주주로 이제 최대 주주사 비덴트와 그 관계사인 버키 스튜디오의 전환사채 1,000억 원 이상을 초록빛 그룹이 이제 1,000억 원 이상 투자해서 상당히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디지털 에셋 박범수 기자였습니다.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식품미생물팀의 권영일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그 외식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편의점 도시락 사서 드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도 주변에 많고 저도 가끔 사 먹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 편의점 도시락에 대한 조사를 하셨다면서요? 예, 말씀하신 대로 요즘 외식 물가 많이 상승했잖아요. 예. 식비 부담이 또 크기도 하고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편의점 도시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편의점 도시락 10개 제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비교 시험하였습니다. 예, 편의점 도시락 10개 제품 비교했다고 하셨는데 일단 뭐 반찬의 종류, 뭐 수, 아니면 중량 뭐 이런 것들 좀 차이가 있었을까요? 네,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제품별로 최대 반찬 수는 2.2배, 중량은 2.7배 차이가 있었는데요. 반찬 수는 5개에서 11개, 반찬 양은 186g에서 308g 사이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고추장 또는 간장 양념의 불고기와 김치류 볶음은 전 제품에서 반찬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GS25시에서 판매하고 있는 11가지 참 많은 도시락은 반찬 수가 11개, 양은 308g으로 시험 대상 제품 중에서 반찬의 종류와 양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편의점 도시락 10개 제품을 조사를 하셨는데 반찬 수가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요? 이런 거 좀 청취자 여러분 정보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반찬 종류나 수 말고도 사실은 영양 성분도 중요하잖아요. 네. 예, 그건 어땠나요? 네, 단백질은 전 제품이 한 끼 필요량으로 충족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량에 문제는 없었는데요. 예. 특히 고기나 계란 등에 많이 들어있는 이 단백질은 제품별로 20g에서 38g으로 일일 영양소분 기준치의 36에서 71% 포함되어 있어가지고요. 한 끼 식사에 충분한 양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반찬을 통한 나트륨의 섭취량은 1100에서 1700mg이 들어 있었는데요. 이는 가장 나트륨이 적은 제품도 일일 영양소분 기준치의 55%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섭취를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편의점 도시락에 좀 나트륨 함량이 높았다는 얘기네요. 네. 네.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괜찮았는데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제품 보면 뭐 안전성이나 뭐 내용물에 대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적합도 같은 기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기준 같은 건 좀 잘 지켜지고 있었나요? 네, 먼저 안전성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미생물이라든가 이물 같은 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시험 결과 전 제품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즉석 섭취 식품 관련 기준에 걸려가는 대장균 등 미생물 5종에 대한 시험에서 시험 대상 모두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고요. 이물 또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영양성분 함량의 경우에는 한 개 제품이 탄수화물이라든가 당류 항목을 좀 부적절하게 표기하고 있어가지고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해당 업체에서는 라벨을 변경을 완료했고 향후 이런 항목에 대한 검증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회신을 해왔습니다. 네, 다행히 뭐 미생물, 이물 같은 거는 다 기준에 적합한 상태였고요. 다만 이제 탄수화물 뭐 부적합하게 표시된 거 이거는 개선이 된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편의점 도시락 드실 때 그러면 좀 나트륨 함량이 높다. 요것만 좀 잘 감안을 하셔서 드시면 좋겠어요. 네, 특히 그리고, 네. 편의점 도시락 섭취할 때 소비자가 라면, 컵라면하고 같이 섭취한다는 소비자가 44%에 나타났거든요. 그렇죠. 국물이 필요하면 컵라면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예, 그렇다면 더더욱 나트륨 섭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네요. 물이랑 드시는 게 더 좋겠군요. 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가격도 중요할 것 같아요. 도시락 뭐 가격 차이 있던가요?
4,500원에서 5,200원 사이로 제품 간 가격차는 최대 1.2배 정도로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예, 가격은 뭐 다 비슷비슷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럼 끝으로 편의점 도시락 구매할 때 혹은 뭐 먹을 때 아니면 뭐 보관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거 할 때 좀 알아두면 좋을 유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 네, 먼저 편의점 도시락을 구매하실 때는 그 냉장 조건에서 제대로 진열이 되어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포장에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제품의 소비 기한을 확인하고 제품 포장지의 영양성분 함량과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비율을 확인하신 후에 선호도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지방이라든가 포화 지방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이 좀 걱정이 된다면은 고기 볶음, 튀김류의 반찬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섭취할 때에는 구매 후 바로 드시지 않는다면 반드시 냉장 보관해 주시고 전자레인지 가능 표시를 확인하신 뒤에 전자레인지 출력에 따라 적정 시간을 조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편의점 도시락 사실 때는 냉장 조건에서 잘 진열이 돼 있는지 요거 좀 중요할 것 같고 소비 기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가끔 뭐 이러셨어요. 지금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걱정되면 고기볶음이나 튀김류 반찬 적은 건지 고르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늦게 가면 편의점 도시락도 다 없어가지고 그냥 남는 거 사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 점심시간에 좀 일찍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찍 가서 이런 거 선택해서 사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보관하실 때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식품미생물팀의 권영일 팀장이었습니다.